대부분의 경제적 자유가 되는 금액인 월 평균 300만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선진국이 된 국가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급성장에 따른 큰 부작용을 안고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선진국이 된 국가들과는 달리 자본 교육의 대물림이나 교육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연적으로 40세에서 50세 이후 은퇴기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 그 이막은 무려 평균적으로 50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견기업 이상에선 통계적으로 43세에 반강제적 은퇴 시기가 찾아오고 있으며 이 시점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세에서 40세 정도까지 가장 인생에서 활동적인 시기, 이 나이에 정신없는 시기가 지나가고 갑자기 인생에서 이막이 시작됩니다. 나에게도 예외 없이 갑자기 경제적 폭포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임을 아는 것, 준비하는 것,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가 내려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1년, 한 달이라도 더 일찍 목적지와 전략을 찾고 배우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준비를 해갈 것인가? 투자 대상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답도 존재하지 않지만 저는 이 답을 가장 높은 비중은 배당주를 통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300만 원이라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다양한 미래 계산 시나리오들을 작성하고 백테스트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변수를 많이 계산해 본다고 해서 알려진 전쟁 기법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현대기에서 가장 필수 산업으로 꼽히고 제가 가장 많이 소개드리고 있는 통신산업군 중의 기업 SK텔레콤입니다. 지난 5년간의 주가와 배당금 상승률을 약간 더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계산합니다. 많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원금 목돈 1억 원, 1억 원이 달성되었을 때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계산해보면 SK텔레콤의 한 주당 주가는 5만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으로 5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 총 2,000주의 주식 수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한 주당 배당금은 3,320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곱셈을 해보면 세후 연 배당금으로는 562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562만 원을 1년이 지난 후에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을 실제 SK텔레콤의 상승률과 비례해서 51,500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562만 원으로 51,500원이 된 이 황금거위를 매입을 하게 되면 1년 뒤에는 황금거위의 숫자가 2,109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시나리오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SK텔레콤의 1년 뒤의 배당금은 한 주당 3,520원으로 200원 정도 올라간 모습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돼서 두 가지를 곱셈을 진행을 해보면 1년 뒤에는 세후 연 배당금이 628만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단위로는 별로 체감되지 않는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이 5년 정도 뒤에 흘러갔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995만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시나리오대로 해서 10년 뒤까지 흘러가게 되면 원금은 2억 원이 됩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2배 정도로 원금이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한국은 평균적으로 10년마다 물가가 2배가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원금만을 쳐다봤을 때는 뭐야, 내가 주식이라는 어쨌든 타이틀로 공격수를 매입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마이너스 20%도 뭐 당하고 10년을 운영하다 보면 마이너스 50% 상황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데 겨우 물가 상승률 정도 방어를 했어 라고 포커싱을 맞추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배당주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황금거위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뒤에는 3,661주로 이 황금거위의 수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여기에 곱하기 3,320원이었던 황금알의 크기가 10년 뒤에는 5,950원으로 너무 보수적인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2배로도 상승을 하지 못한 케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곱셈을 해봤을 때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1,843만원이라는 세후 연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두 가지를 합쳐도 10% 수익률도 되지 않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에도 이렇게 생각보다는 10년 뒤에도 굉장히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평균 300만원의 소비력을 갖추는 시나리오를 계산을 해보니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원금이 약 4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4억으로 해서 출발을 했을 때 기준으로 시나리오가 돌아간 것을 살펴보면 10년 뒤 관점으로는 원금이 똑같이 2배가 돼서 8억 원이 될 것이며 8억 원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배당금은 7,372만 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후 월 배당금으로 6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게 되어 10년 뒤에 물가가 2배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를 절반으로 나눠 봐도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월평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현대기에선 가장 안정적이라는 필수 산업군이라는 평가를 받는 통신산업군에서는 1등 기업인 SK텔레콤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배당률과 산업의 안정도가 매우 높은 대상이기도 해서 목돈이 4억 정도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배당률 차원에서는 굉장히 핫한 금융산업의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를 계산해보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기업은행의 평균값 정도를 시나리오에 대입했습니다. 주가 연평균 상승률은 2%, 주당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은 7%로 대입을 하였으며 우리금융을 가지고 5년간의 실적 정도로 예시를 들어갔습니다. 원금을 똑같이 1억 원 기준으로 스타트를 했을 때는 우리금융의 경우엔 한 주가 11,800원 정도를 횡보하고 있고 주식 수량은 1억 원어치를 구매하면 8,475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2년도 한 주당 배당금은 1,130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곱셈을 해보면 세후 연 배당금으로 8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배당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똑같이 1년이 흘러갔을 때는 뭐 큰 메리트는 없으나 5년 뒤 관점부터를 살펴보면 주식의 수량 자체가 12,934주가 되고 주당 연평균 상승률이 한 주당 1년 평균적으로 7%씩 상승을 했을 때는 1130원이었던 주당 배당금이 1580원까지 상승을 해서 5년 후에도 무려 1729만원이라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후 월 배당금이 67만 5천원에서 훨씬 크게 증가를 해서 144만원까지 5년 만에 증가를 하는 모습이며 10년 뒤까지도 이런 시나리오가 흘러가 준다면 원금은 2억 8천만원, 그리고 주당 연평균 상승률이 이제 상승을 해서 2230원까지 10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높게 배당금 상승률을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2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됐을 때 하지만 포커싱을 둬야 하는 건 주식 수량으로 21,925주라는 주식 수량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곱셈을 해보면 20년 뒤나 30년 뒤가 아닌 10년 뒤 시나리오에서도 세후 연 배당금이 무려 4,136만원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세후 월 배당금으로도 20년이나 30년 뒤가 아니고 SK텔레콤처럼 4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1억 기준의 시나리오에서도 무려 세후 월 배당금이 344만원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15년 뒤에는 940만원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이네요.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되는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인가 싶을 정도로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이 실제 5년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10억이 아닌 1억 기준 시나리오로도 15년 뒤에 940만원의 세후 배당금으로 물가가 3배 상승했더라도 300만원의 현금 흐름이 완성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네요. 이는 지난 5년 금융사들의 실적이 워낙에 좋았고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면서 실적이 계속 오르고 배당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주가가 횡보하거나 오히려 싸지는 경우도 금융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알을 잘 낳아주는 거위를 반복하여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황금알을 얻는 관점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사실 시작된 지는 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의 4년은 애초에 저금리 환경이었음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지만 물론 미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보면 사실 지난 5년간도 그렇게 평탄한 상승작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부터 전쟁, 금리 인상부터 해서 굉장한 빅이슈가 많았음에도 대표적인 필수산업군인 통신산업과 반강제적 필수산업인 금융산업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지난 5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도 통신사의 경우에는 약 4억 기준으로 10년 정도가 이제 흘러갔을 때,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한 1억이나 2억 정도로 10년이 흘러갔을 때에도 충분히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월평균 300만 원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알기 전과 후는 금액과 기간이 단순 추측과는 아마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었던 수익률은 20% 또는 30% 수익률을 대입한 것이 아니라 주가와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 모두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음에도 시간과 복리가 결합되었을 때는 굉장히 5년과 10년 뒤 놀라운 결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마 체감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 평균 300만 원이라는 꿈같은 현금 흐름 생성이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하거나 수십 년, 20년이나 30년, 50년이 걸리는 등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정도의 느낌 정도만 챙겨두시면 성공이라고 생각되며, 하지만 세상이 다 저렇게 예상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계획하는 것. 시나리오대로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억에서 4억 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월 평균 300만 원이라는 세후 현금 흐름을 얻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겠지만, 실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 10년간의 장기 항해에선 20% 데미지, 마이너스 30% 데미지, 마이너스 50% 데미지를 수차례 반복해서 입을 것이며, 대부분의 배는 이때 침몰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해를 이어가야만 하는 우리 사람은 투자의 최악의 본능들을 아주 다량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주고 반복하여 재해 훈련을 해줘야 하며, 어떤 본능들이 나를 심각하게 꾸준히 집요하게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해결책을 원피스를 발견한 위대한 항해사들의 일지를 최대한 많이 봐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도 굉장히 똑같은 위기들을 겪고 어디에 어떤 암초가 그리고 거대 몬스터들이 어디에서 잠복하다가 공격을 해오는지, 어떤 정신 공격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집채만한 해일과 괴수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분명히 이놈은 계속 나타납니다. 이놈은 매년 5년,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나타나며, 이때 대부분은 이건 이제 망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네, 이건 도저히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라며 절망하면서 항복을 하고 도망칠 것이며, 누군가는 머릿속에 수없이 그려보고 작은 실패를 해보며 연습하고 단련했던 괴물별 대처 방법, 공략집을 떠올려 최대한 알려진 대처법들과 약점 공략을 활용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달콤한 지출을 줄여가며 배당주 투자나 자본을 모아가고 있는 분들께 마시멜로 이야기 투자자 편을 들려드리면, 누군가는 분에 맞지 않는 소비로 당장의 기분을 달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미래로 보낼 것입니다.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선물을 받아 별 노력을 더하지 않아도 부유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빚을 지고 시작하여 하루 종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람을 쐬며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내가 참 고맙네라며 삶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산 거지라며 진땀과 눈물을 함께 흘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 중의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비싼 전자제품을 최소 10%에서 30% 정도 반복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꿀팁을 공유드립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기존 갤럭시 S22 모델이 S23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떨이 특가를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쿠팡의 가전제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데, 로켓 배송의 구조상 배송일을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쿠팡은 대량 선매입했던 물량을 떨이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구매를 하시면 가성비가 충분히 좋은 모델들을 10%에서 30%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다만 약간의 손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세일을 적용한 상품인지 또는 충분히 성능이 좋은데 신제품보다 이전 모델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세일을 적용한 제품인지는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HP 2023 모델입니다. HP의 가장 큰 특징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인데 이번에 13세대 인텔 CPU가 탑재된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이 인텔의 13세대 CPU는 무려 10코어의 12스레드를 자랑하여 이전 모델에 탑재되었던 12세대 모델이나 특히 유사 저가형 노트북들에 포함된 라이젠 5 이하 모델들의 코어수와 성능을 월등히 뛰어넘는 벤치마킹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을 먼저 살펴보면 70만원대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램 16GB의 SSD 512, 디스플레이 부분도 밝기 300니트의 IPS 패널이 탑재되고 sRGB 수치가 100%인 디스플레이와 무려 윈도우 11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70만원대인 가격대입니다. 스펙을 살펴볼 때 요새 중요한 것은 SSD 512와 램 16GB는 요새 대중적이어서 크게 옵션을 조정한다고 해서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 정도면 충분한 성능입니다. CPU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텔의 13세대인 i5 1335U와 GPU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그래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 성능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롤이나 피파, 메이플, 스타 같은 캐주얼 게임은 충분히 프로브로 가능하고 오버워치와 발로란트 같은 게임도 옵션을 약간 조정하면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성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MSI 2022 크리에이터 M16입니다. 나는 고사양 게임도 원하고 데스크탑 대용 정도의 고성능까지를 원한다면 추천드릴 모델입니다. 사양을 살펴보면 12세대 인텔 CPU 중에서도 무려 i7 12700 중에서 U 모델이 아닌 H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노트북 CPU에 들어가는 저전력 CPU U 모델 대비 무려 7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16GB 메모리에 512GB SSD 그리고 외장 지포스 RTX 3050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사무 작업은 물론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편집 프로그램과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까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또한 놀라운데 QHD의 해상도와 IPS 타입 패널을 탑재하였으며 TCI P3라는 색 재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무려 100%를 충족합니다. 이는 내가 작업하는 결과물과 실제 결과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수준으로 밝기 또한 500니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깨끗한 화면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성능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디자인까지 유니크하면서 데스크탑 겸용으로 쓰기에도 충분히 좋은 사양의 제품인데 쿠팡에서 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공유드립니다.